안녕하세요. 성자가 될 청소부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신축년 운세 찍는다고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 운세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무술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로 오는 술토는 신유술의 정리를 하다,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정리를 하다가 되는데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모든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계절의 환절기를 뜻하는 진술충미에는 그 계절의 이전 계절과 그 전전 계절의 기운들을 담아내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술토 같은 경우는 화의 계절, 그러니까 여름, 그리고 금의 계절인 가을의 기운들을 모두 창고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로 보자면 이 술 쉬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밤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술토의 특징으로 보자면 더 이상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때라는 거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무술월은 천간에 무토까지 달고 왔어요. 근데 무진도 있고 무자도 있고 무인도 있고, 하지만 이 무술이라는 뜻은 이게 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술 중에 무토가 천간에 올라온 것이라서 그래요. 이 각자의 사주에서 이 무토가 의미하는 것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술 중의 무토 같은 경우는 이 신유술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완충작용을 하는 무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된 걸 뜻해요. 검증이 필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2018년 무술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미투 사건도 많았었고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기억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이제 화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씨만 남겨놓고 화는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밤이 오지. 그래서 화가 심하게 설을 당한다는 문제가 따르고요. 그리고 오행상으로 토이다 보니까 술을 심하게 극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양기가 다해서 사라진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신축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천간에 신금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신금의 문제로 이게 축이냐 술이냐 이 소속을 정확히 밝혀라 이거죠. 어디에 근거를 할 것이냐, 입장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고 분쟁의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천간에서는 또 무토가 매금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개 그리고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술월은 병신월과 정유월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시행착오들을 조정하는 결과가 될 텐데, 올해 병신월 정유월은 이제 관제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른이었거든요. 술토에서 또 천간으로 무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과거사들을 다시 뒤엎어서 지지에서 형이 되고 이러면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사를 재조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월은 마지막 완충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천간의 무토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뜻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다.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 그리고 이 술토가 재밌는 게
이 12지지에서는 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철통 보안을 뜻하는 지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지킨다는 뜻이 굉장히 강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풀어헤친다는 뜻이 돼요. 풀어헤쳐서 뭔가를 밝혀낸다는 뜻도 된다고요. 그리고 무술월이라는 게 천간지지로 간여지동으로 왔기 때문에 토국수가 다른 극도 물론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와서 극을 하면 심하긴 한데 토가 와서 이렇게 수를 극한다는 게 정말 물샐 틈 없이 극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가 심하게 극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 달짜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갈 건 아니지만 예전에 터미네이터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핵폭탄 떨어지기 직전에 미래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보내왔잖아요. 제가 왜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전이 되고 뒤집기가 되고 위아래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시도를 했다가 말았었는데 타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간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타로도 한번 뽑아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천간지지로 평간운이에요. 이 평간운이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갖게 되죠. 비장한 각오를 갖게 되고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고자 아주 남다른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지로 축술형을 이제 이루게 되니까 법적인 다툼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관의 축술형이 되니까.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명예회복과 관련됐겠죠. 무리수를 좀 둘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토 정관이 작년부터 해서 약했단 말이죠. 그게 참 그래요. 이게 기해년에 기토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사라고 친다면 그때 들어갔다가 경자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기해년에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천간에 관을 봤으니까 뭔가 차리고 싶은 또 지지에 비겁을 근을 달고 왔으니까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때 차리면 어떻게 돼? 다들 아시겠지만 년에 바로 또 코로나 터지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기해 경자 신축 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곧 사라질 기토가 등장하는 바람에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사라졌던 관이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관이 다시 나타나니까 이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고 재조정을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무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간여지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그 임수일간에게는 화가 재성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시기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시기는 쉽지 않으시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향후 몇 년간 화운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뭐 갑진 을사년까지는 가야 돌아오니까 쿨타임도 길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뭐 하실 건 아니고 어쨌든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뭐 이동과 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편관이란 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과욕을 부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떤 욕심을 부리게 되실 수 있을지, 어떤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을지. 이게 편관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편관운이라고 해서 다 편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편관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화가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가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 자리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점을 뜻하고요. 이 두 번째 카드는 임수일간 분들께서 알 수 없는 상황, 내적인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도 알고 있는 외적인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책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은둔자 카드거든요. 이게 좀 은둔자 카드의 장점으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와서 이제 좀 신뢰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뢰도 많이 잃었다. 지금 아까 설명 들었듯이 관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좀 약간 은둔형 외톨이 같이 기회도 많이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자면 그래도 기회는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내가 좀 지나치게 감성적이었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 연애에 있어서는 뭐 헤어졌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내가 혼자가 됐다. 사실 너무 감정적이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고, 지금 이 카드는 내가 너무 열정적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좀 열정적이고 약간은 독단적일 수 있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완즈킹 카드의 모습이 약간은 좀 독단적일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내적인 면하고 좀 다르죠.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렇게 놓고 보자면 어쨌든 지금은 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근데 무술월이 이제 평간운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게 에이스 펜타클 같은 경우는 이 손이, 이 손 모양 보이시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청탁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돈을 좀, 금전적인 지출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무술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지출은 조금 있을 것이다. 금전적인 지출을 통해서 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출을 통해서 좀 자리를 얻게 될 수 있는 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울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렇게 사행성으로 그런데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약간 이런 건 청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청탁적인 면,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를 해서,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카드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은둔에 있지만 기회가 지금 다가왔고 돈을 좀 어느 정도 쓴다면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해결책 카드를 볼게요. 해결책.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풍요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부 카드로 보기도 해요. 뭐 남자친구랑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족하게 여유로운 모습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간운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간운이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풍요로울 수 있다. 뭐 혼자 있어도 괜찮아. 상류층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상류층 여인의 모습인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귀족의 모습이에요. 귀족의 모습인데 좀 외로워 보이긴 하죠. 외로워 보이긴 하지만 발탁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운이기도 하니까 다음 달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이제 천간지지로 정간운이면 좋습니다. 무게합이죠. 개수가 무게합이 되면 이제 무지개가 되는 거죠. 승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개수가 무토를 봐서 무게합이 되면 선녀 같더라고요. 선녀.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선녀가 되기 위한 조건.
나무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식재 여부가 중요해요. 재성이 너무 많으면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승천을 못 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제 지지로 이제 축술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과의 끈질긴 인연들이 좀 정리하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천간으로는 이제 무게 앞에서 이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옛날 남자친구 그 편인 편관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빨리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다음 달 나타날 그 정관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다. 일단은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된다는 건 참 반가운 거죠. 올 한 해 편인 편관운을 맞이해서 뭐 내내 좋을 일이 없었잖아요. 내내 좋을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혜택이 돌아온다는 거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신 거죠. 겨울이 이제 다가온다는 건 아까 임수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임수일간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지로 근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카드 한 4장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과거의 카드를 뜻하고 가운데 카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겠죠. 미래 다음 달 카드가 되고, 그리고 좋은 점 카드로 한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자, 그럼 과거 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거는 이제 경자년의 모습 같네요. 과거 경자년에는 정인 비견운이었잖아요. 지지로 근을 달고 오고 천간으로는 정인운이었으니까 뭔가 이런 열정적인 왕의 모습이죠. 뭔가 좀 자신감에 차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꽉 막혔죠. 올해는 완전히 이게 멈췄잖아요. 이 말이 뒤집어져서 또 완전 정체되고 멈춰 있고, 이게 그냥 그림만 봐도 딱 도식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딱 멈췄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런, 게다가 심지어 정말 나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해요. 뛰는 모습도 아니고 완전 도식된 모습을 뜻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이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뜻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갈무리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남은 3개월 올 한 해 마무리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시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멈춰 있으실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내가 해야 될 책임 같은 거거든요. 이 책임들을 하나하나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 좋은 점을 한번 볼게요. 좋은 점으로는 또 이 완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완드 카드가 나오면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되게 막 지금 피곤해 지쳐가지고 머리에 막 붕대 감고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거의 막 9개를 세웠는데 이제 하나만 더 세우면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하면은 거의 완성 단계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 보이죠. 근데 지금 거의 다 지쳤는데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왔어. 이제 올 한 해 거의 다 왔어. 지금 올해 한 해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다 왔단 소리예요. 조금 더 힘내시란 뜻입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달 편인이 도시군이라서 파마가 아주 엉망으로 됐어요. 도시군에 뭐 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되고, 영상도 지금 몇 번 찍었는데 뭐가 중간에 날아가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유월 마무리를 잘 하시고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